대식이 진짜로 떠나기 전에 누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아무도 용서하지 못한 채 서로를 무너뜨릴까요? 무철은 며칠째 새벽을 건너뛰고 있었는데요. 잠깐 눈을 감으면 규태가 보낸 편지 문장들이 정확한 문장 부호까지 살아 움직이며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한부. 6개월. 부탁. 처음엔 쇼라고 단정했었습니다. 늘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던 규태였고 무철 자신도 이미 복수만이 유일한 호흡이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자의 단단한 눈빛과 대식의 무게감 잃은 걸음이 겹쳐지면서 그 오만함이 금세 흔들렸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내뱉었던 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자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는데요. 술잔을 들었다가도 도로 내려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변명마저 흐려질 것 같아서였고 흐려지면 오히려 더 아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자는 말수가 적어졌지만 필요한 문장을 정확히 골라냈는데요. 여보, 지금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에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람답게 돌아가요. 미자가 이런 말을 꺼낼 때 무철은 늘 잠시 말을 잃었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복수의 금속성이 조금씩 부식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답게 혀끝에 올렸다가 삼킨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그 낯설미 어쩐지 구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규태는 유치장 벽에 기대 앉아 밤을 채웠습니다. 자수를 했다고 끝난 일은 아니었고 오히려 거짓말처럼 과제만 늘어난 기분이었는데요. 내부 서류 조작 정황, 보증인 서명 위조 의혹, M, J 라는 이니셜의 함정. 변호사가 들고 온 몇 장의 서류에 적힌 단어들이 규태의 기억을 긁어 깨웠습니다. 6년 전 어느 오후 한 회계팀 직원이 확인만 해주세요라며 내밀던 종이 묶음, 서류 말미에 덜 마른 잉크, 급한 마음에 연속으로 찍어버린 도장. 그날의 피곤이 오늘의 의심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규태는 철창을 부여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놓친 한 번이 이 꼴을 만든 건가. 대식은 집 마당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미진이 앞치마 끈을 질끈 묶던 18배 봄, 석진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웃음 터뜨리던 어느 가을, 아진이 냄비 위로 쏟아질 듯한 미소를 퍼올리던 겨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었는데요. 정작 사진첩을 들고 있는 자기 손만 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최소한 비겁하진 말자. 대식은 그렇게 마음을 묶어두었는데 묶은 마음이 자꾸 풀려나가려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매듭이 느슨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미지는 한 박자 한 박자 단단히 걸어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식하겠습니다. 소식은 이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꺼내진 문장은 다르게 꽂혔습니다. 대식은 손사래를 치며 안 된다를 반복했는데요. 미지는 고개를 세게 내저었습니다. 전 그냥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럴 거예요. 해숙의 두 눈이 일순간 젖어들었고 석진은 문턱을 넘자마자 누나 대신 내가 하겠다라고 내질렀습니다. 그 말은 용기였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는데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누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한 몸처럼 섞여 있더라고요. 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뚜막 뒷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소문은 그 뒷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운빌딩 보증인 서류에 너희 아버지 이름이 찍혀 있더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지는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곧장 한태하에게 달려갔는데요. 태아는 이미 노트북에 로그를 띄워두고 있었습니다. 접수 IP가 대운빌딩 내부예요. 외부 접근 차단이 잠깐 풀린 시각에 M, J 이니셜이 타임스탬프를 밟고 지나갔고요. 아지는 숨을 고르며 묻습니다. 미자 이모 이니셜이 아니라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태아는 짧게 끄덕였는데요. 하청 메이저 재건이 내부에서 M, J로 불렸다는 증언이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헷갈리게 섞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아지는 한 박자 길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럼 방법은 간단하네요. 헷갈리라는 흔적은 모두 걷어내고 남는 것만 보죠.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 태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좋아해요. 돈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무철은 결국 대식을 찾아가 마음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친구라면서. 대식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내 약함이 더 창피하더라. 무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결국 눈가의 물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은 대식에게도 칼처럼 들어왔고 대식은 잠시 숨을 모은 뒤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하면 되지. 말은 쉬웠지만 그 다름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지옥 같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논의는 의외로 빠르게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미진과 석진 모두 조건부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요. 동시 진행은 불가능하고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가족의 식탁 위를 꽝 하고 내려쳤습니다. 해숙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울었고 미진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석진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때 대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식 미루자. 당분간 치료만 하자. 아이들이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봤는데요. 대식은 덧붙였습니다. 너희 삶을 잘라내면서 내가 삶을 붙들고 싶진 않다. 대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진실부터 끝내자. 그 사이 태아와 아지는 하청 메이저 채권의 계좌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꽤 많은 돈이 보험형 펀드로 형태를 바꾼 뒤 다시 부동산 SPC로 흘러들어가 도심 상가를 사들이는데 쓰였는데요. 그 SPC의 주요 출자자 중 하나가 문재현의 아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명의만 바꿔 세탁해온 흔적, 출입국 기록과 보험 설계사의 상담 메모, 그리고 사라졌다 나타난 민재서의 그림자까지. 퍼즐은 거의 맞춰지고 있었는데도 딱 한 조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윗선. 문재헌은 체포된 뒤에도 혼자였다고 반복했는데요. 그 단호함이 오히려 거짓처럼 보였고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도 같은 얼굴을 쓰곤 하니까요. 규태는 공판정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제가 아닌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겁쟁이였고 서류 한 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고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철과 대식은 거기서 같은 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모두 제때 말하지 못했고 제때 보지 못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조금 더 솔직해졌는데요. 무철이 먼저 꺼냈습니다. 대식아, 내가 내게 준 시간이 나를 살렸다. 대식은 의외로 장난기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눈물이 나를 살렸고. 규태가 피식 웃으며 덧붙였죠. 나는 아직 멀었지만 가는 중이야. 셋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온도의 호흡을 맞춘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호흡이 화해라 부르기엔 이른 숨이라도 어제보다 무너지지 않는 숨이었습니다. 이쯤에서 MJ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문재헌의 노트북 복구 파일 사이 KDS라는 약어가 크게 찍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모두의 심장이 또 한 번 멈칫했는데요. 확인 결과 키리 더파지 스케줄이라는 업무 용어였습니다. 사람 이름처럼 보이게 약어와 이니셜을 겹쳐 배치했다는 뜻이었고 누군가가 일찍부터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설계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미자는 그 사실을 듣고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이용하는 방식이네요. 추측을 낳고 불신을 더하게 만드는. 태아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줄이는 건 늘 같은 방법뿐입니다. 돈과 로그. 결정적 고리는 결국 돈에서 나왔습니다. 메이저 재건보험형 펀드 부동산 SPC 도심 상가 매입.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 동일한 서명 스캔 장비 도입 시점에 내부 전결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간소화된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시스템의 느슨함을 효율로 포장했고 그 포장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장기간의 유출을 가능케 했더라고요. 문제헌은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허술함 위에 앉았고 나중엔 탐욕 위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문제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저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선 용기였고 어떤 면에선 마지막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그 경계선 위에서 오래 서 있곤 하니까요. 병실에선 다른 종류의 경계가 오갔습니다. 미진과 석진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했고 해숙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부뚜막 주방에서 끓여온 미역국을 조심스레 대식 앞에 밀었습니다. 아빠,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싸워요. 밥을 먹어야 사람이 버티죠. 대식은 국을 한 숟갈 뜨고 미소를 흘렸는데요. 살겠네라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 줄이 모두의 어깨를 반뼘쯤 내려앉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5대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오래전 사라졌던 그 이름, 민재석. 끝나지 않았습니다. J는 한 명이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 병실 공기를 다시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아지는 대식을 바라보고 대식은 미진과 석진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무철과 미자는 눈빛을 교환했고 규태는 모서리 끝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모두가 예전처럼 흔들리지만은 않았는데요. 각자의 손에 쥔 게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숟가락을, 누군가는 증거의 조각을, 누군가는 미안하다는 말과 다르게 살겠다는 약속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아는 메모장에 다음 단계를 적었습니다. J. 다중사용 패턴 식별 내부 결제 라인별 약칭약어 리스트와 문제헌 라인 외부 접점 재수색 페이퍼 컴퍼니의 서류 대행사, 보험 설계사, 사채 라인 중개자. 6년 전 최초 담보 전환 시점 복원 스캔 장비 샘플 등록자, 교육 이수자, 당일 출입 기록, 민재서 행방 추적 단기 체류 기록, 국제 우편 송금 흔적, 친인척명의 대체 계정. 아지는 그 옆에 간단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멈추지도 않는다.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오래갑니다. 며칠 뒤 의외의 곳에서 실타래가 더 풀렸는데요. 부동산 SPC가 사들인 상가 중 하나의 메이저 재건과 연동된 하도급 업체가 크게 입점해 있었고 그 임대차 계약에 붙은 보증보험 특약서의 부속 문서에서 또 다른 약칭 체계가 발견된 겁니다. MJR, MJH, MJS 모두 MJ를 변주한 레이블이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도장을 통일적으로 찍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MJ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식이 아니라 특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라벨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니셜처럼 보이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은 서로를 갈라놓으니까요. 그 틈에서 돈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맞물리자 미자는 거기서 한 박자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체계를 만들죠. 추측을 줄이는 체계. 미자는 작은 흰 칠판을 걸고 3가지 규칙을 적었습니다. 1. 누가 말했다를 믿지 말고 무엇이 남았나를 본다. 2. 헷갈리라고 만든 건 모두 걷어낸 뒤 다시 본다. 3.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시스템을 의심하고 바꾼다. 무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배우네. 그 사이 규태는 유치장 안에서 하루 한 장씩 편지를 썼습니다. 민용에게는 아빠가 미웠을 때는 미워도 된다고 그 대신 밥을 거르지 말라고 썼고 금옥에게는 도망치려던 발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대식과 무철에게 보냈는데요. 우리 셋이서 망가뜨린 것보다 셋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더 많기를. 그 문장은 공판정 벽에도 병실 창에도 부뚜막에 김치찌개 김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대식은 치료를 받으며 몸의 수치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기적은 아니었지만
버팀이었습니다. 미진과 석진은 서로를 붙잡고 각자의 결심을 느슨하게 묶어두었는데요. 그 느슨함 덕에 숨이 통했고 숨이 통해야 사람은 버팁니다. 아지는 저녁마다 국을 끓였고 태아는 로그를 끓였습니다. 하나는 몸을, 하나는 사건을 따끈하게 데웠습니다. 그렇게 데워진 것들은 차갑게 굳은 것들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해외였고 내용은 짧았는데요. 민재선은 여럿 중 한 사람입니다. M, J. 체계를 고안한 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효율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서늘한 단어 하나가 모두의 등을 스쳤습니다. 효율. 문재헌이 법정에서 수차례 사용하던 그 단어.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문재헌 위에 또 다른 효율을 숭배하는 그림자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철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들이받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미자를, 아진을, 태아를, 그리고 병실의 대식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우린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멈추지 않는다. 서로에게 약속했던 문장을 다시 꺼내 쥐었고 약속을 쥔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 사람의 우정도 체계를 바꿨습니다. 사과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아니라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다음 계단을 여는 규칙. 눈물을 먼저 보이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먼저 울어준 사람이 둘을 붙잡아주는 규칙. 그렇게 규칙을 바꾸자 세 사람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규태는 나는 아직 멀었지만 가는 중이라고 계속 말했고 무철은 나는 아직 지우는 중이라고 덧붙였으며 대식은 나는 아직 버티는 중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셋의 문장은 같은 문장으로 흘렀습니다. 아직 중. 밤이 깊어지고 도시는 네온을 끄고 병실의 불빛이 반쯤 낮아졌을 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정오, 대운빌딩 지하 아카이브. 효율을 만든 사람의 흔적을 보여주겠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서 라인의 누군가거나 아니면 그 라인도 사용해온 더 넓은 손. 두려움이 목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서요. 다음 날 정오, 대운빌딩 지하 아카이브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고 종이와 잉크의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테이블 위에 묵직한 바인더 하나를 내려두었습니다. 효율의 정식 명칭은 결제 라인 단일화 가이드입니다. 여기 서명자, 도입자, 승인자, 보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자. 페이지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강철처럼 조립된 시스템의 틈이 드러났고 틈새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역할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숨기고 역할로 움직이는 시스템. 그래서 어느 누가 잡혀도 혼자였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오래된 방패. 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사람을 잡아도 끝이 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역할을 바꿔야 해요. 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바꾸는 거죠. 사람을 갈아 넣는 대신 규칙을 갈아엎는 걸로. 무철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병실로 돌아온 대식은 미역국을 한 숟갈 더 떠서 삼켰습니다. 살겠네. 그가 두 번째로 같은 말을 했을 때 모두가 알았습니다. 살아남는 일은 가끔 사랑받는 일과 같은 모양이라는 걸. 밥을 먹는다는 건 곧 누군가의 마음을 먹는 일이라서요. 그 마음을 먹으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서요.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시 접습니다. 다음 장에서 밝혀질 건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촘촘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을 만든 사람의 얼굴, M, J가 왜 여럿이었는지의 이유, 그리고 세 친구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건넬 문장. 다만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규칙으로, 분노가 아니라 증거로, 도망이 아니라 밥으로 싸우겠다고요.
그런 싸움은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이깁니다. 오래 걸려서 이기는 싸움이 있고 오래 걸려야만 이기는 싸움이 있는데 이들의 싸움은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이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따끈한 국 한 그릇이 있으니까요.